선택의 갈림길을 줬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유치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오른쪽에 가면 오락실을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오락실에 갔어요. 오락실에 가서 맨날 게임하고 더 큰 일탈을 하게 됐죠. 나중에는 아빠의 지갑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었어요. 적당한 교육을 사실 받지 못한 상태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아직도 기억나요. 받아쓰기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빵점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드비전 우리 자립선배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정혁입니다. 오늘은 제 이제 조금 진솔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에 대한 이 자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부모 가정에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래프는 계속 내려가는 그런 삶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항상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모두가 엄마가 데려다주고 아빠가 데리러 갔을 때 저는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조금 엄마에 대한 그 부재를 좀 느끼게 되고, 유치원 때부터 방황이 좀 빨리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집이 그래도 조금 잘 됐었거든요. 아빠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막 대한민국에서 차가 많이 생기고 있던 시점이었고, 하루 매일 1,000원 받던 그 용돈들이 저에게 항상 선택의 갈림길을 줬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유치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오른쪽에 가면 오락실을 갈 수 있고. 근데 사실 저는 부모님의 통제가 없었고 거의 어떻게 보면은 야생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오락실에 갔어요. 오락실에 가서 맨날 게임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그 기준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더 큰 일탈을 하게 됐죠. 나중에는 아빠의 지갑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이때 아빠가 모른 척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쯤에 아빠가 저를 한번 크게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도둑질을 절대 하지 않고 웬만해서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아야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시기가 점점 저의 불행을 알게 된 시기였고, 적당한 교육을 사실 받지 못한 상태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아직도 기억나요. 받아쓰기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빵점 맞았어요. 내가 다른 애들보다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선택할 겨를도 없이 조금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저의 또 다른 하나의 페르소나가 생기면서 살짝 올라갔다가 집안에 어떠한 일 때문에 쭉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못 배웠다 보니까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매일 똑같은 옷을 입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침한 사람이 되고 씻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왕따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4학년 이후부터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저를 만듭니다. 아예 180도 다른 광대라는 정역을 만들죠. 일요일 저녁이었거든요. 그 저녁에 개그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개그 콘서트에 보면은 그분들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볼 때 제가 행복해하고 제가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런 모습을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피처였어요. 나도 이런 모습을 하면 애들이 사랑해 주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라는 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또 다른 제가 나타났는데 사실 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굉장히 좋으면서도 사실 불행했던 것 같아요. 항상 학교에 가면은 막 아이들을 웃기고 하지만 집에 가면은 또 다른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굉장히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집이 풍비박산이 나고 아예 지하로 넘어오게 되면서 삶에 대한 그 살아가는 자세가 아예 그냥 부정적 에너지가 됐어요. 나는 내가 가면을 쓰고 살고 있고,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가도 집에 오면은 컴퓨터에 갇혀서 여기서 그냥 친구들 게임 키워주면서 돈을 받고, 심지어 제가 하고 싶다는 꿈을 그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했을 때 너가 이거 될 거 같니? 대학 가고 싶지 않다는 거를 부모님한테 사인을 받아와라.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한테 그걸 드리고 나서
아버지 처음 우는 모습도 보고, 아무튼 이 당시에 그냥 저한테 부정적인 에너지가 정말 많았습니다. 세 번째 구간부터는요, 첫 직장을 다니고요. 직장을 다니기 전에 남자라면 꼭 가야 될 군대도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굉장히 요동을 치는 이 그래프에서 결국에는 조금씩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그래프가 생깁니다. 20대 딱 되기까지가 굉장히 불행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군대에 가게 되면은 아, 내가 관심병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뭐 사고를 치겠구나, 아니면 더 불행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때 엄청 많이 올라가요. 매일같이 훈련하고 행군하다 보니까 사람이 피가 말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수양록이라는 책을 줘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저의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상황들과 이런 모든 것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제가 갖고 있던 이 부정적 에너지가 바뀌어요. 행보관이라고 하죠. 행정 보호관님께서 저한테 이제 부사관 추천도 하시고, 그 정도로 성격이 많이 개조가 되어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을 그 마이리틀 텔레비전에서 그 패션쇼 대회하는 거에서 탈색 머리를 해가지고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슈가 돼가지고 실제로 모델 일을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상 일이라는 게 저희 같은 직업들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업앤다운이 정말 많았던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게도 여기서 저희 또 터닝 포인트가 와요. 사람을 너무 좋아했던 나머지 사람한테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었다 보니까 혼자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모델을 못 하겠구나, 은퇴해야겠다, 실제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게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거 별거 아니었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감정이 스위치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MBTI라고 있잖아요. F에서 T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저는 눈물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고,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무슨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 눈물을 많이 흘리거든요. 근데 좀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저한테 인생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삶에 있어서 생존하는 방식을 더 크게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래프는요, 30세부터 지금까지 현재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저의 지금 요동치는 이 그래프를 완만하게 잡아주면서 저의 워라밸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직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때는 이제 30세라는 나이에 방송을 조금씩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SNL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같이 합류하게 되어서 연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여기 안에서 연기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걸 배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가서 회의를 하면서 연출을 배웠거든요. 연출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작가님의 생각들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연기자들의 생각도 듣게 되고, 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어디 방송을 갈 때도 이 방송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는 어렵지가 않고 힘들지가 않고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결국에는 저한테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한 3, 4년 만에 10일이라는 시간이 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이틀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엄청 불안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한번 떠나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차 하나 끌고 먹다가 졸리면 차에서 자고, 왼쪽에 서쪽에서 있다가 어제는 동쪽에 있다가 그 다음날에는 북쪽으로 갔다가, 이런 약간 정말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삶을 살았는데, 그 10일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냥 매일같이 일을 하는 게 행복은 아니구나. 내가 어느 정도 쉼이 있고 내 삶에 있어서 약간 이런 것들에 있어야지 내가 살아가는 거를 느끼게 돼요. 마이너스 100도 아니고 플러스 100도 아닌 0 자체가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워라밸을 지키면서 제 삶을
영위를 할 수 있는 게 그냥 쭉 직진하는 이 영의 삶.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를 지키는 생존 방식을 배운 거죠. 불행하게 되면 행복을 찾게 되고 너무 행복하면 불행이 올까봐 걱정을 하게 되죠. 저는 근데 지금이 제일 가장 좋고 행복한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군대 시절이 가장 저한테는 큰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델이 되고 나서 상처를 받다가 사람한테 너무 상처를 받은 내가 이제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F에서 T가 된 이 시점이 저한테 두 번째 터닝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순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든지 삐뚤어질 수 있다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지하 생활을 너무나도 오래 했었고 화장실 딸린 거 없는 집, 그리고 무엇보다 늘 집에 오면 담배 연기가 자욱한 이런 공간이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걸 보면은 누구나는 나도 술 마셔도 되고 나도 담배를 엄청 펴야지, 나도 삐뚤어져야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저는 죽어도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컸습니다. 이 펜을 제가 들었고 여기 있는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쥐어서 그렸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제가 그리고요, 제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저한테는 권장 도서가 만화였거든요. 악당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화에서는 주인공이 항상 좋은 에너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항상 저는 좀 선망하고 로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있으면은 늘 주인공 같은 마음으로, 이 히어로 같은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나쁜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좋은 것들만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저는 약간 이런 그래프도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저는 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제 인생은 굳은 살입니다. 제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연한 살들이 상처가 많이 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저한테는 굳은 살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마치 이 잔잔한 호수처럼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의 그래프는 마치 굳은 살이 아닐까. 저에게 자립이 난 생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생존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기다리는 순간부터 방송을 하면서도 나의 진로를 계속 찾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와서도 내 감정을 지키는 것, 그 전부 다 저한테는 하나의 생존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못하면 저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저는 이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다 자립이었던 것 같아요. 자립에 대한 얘기를 조금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꿈이 있게 되는 순간부터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면 그게 하나의 자립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열정을 가지고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졸업사진 진짜 보여줬으면 깜짝 놀라는데 진짜. 그런 말 있잖아. 잘생기면 운동하지 말라고. 그럼 뭐겠어? 안 잘생겼으면 운동해야지. 운동해서 살을 빼든 몸을 키우든 그렇게 하면은 나를 가꾼다는 것에 재미를 느끼거든. 그럼 자연스럽게 한두 가지 추가를 하게 된단 말이야. 안경도 벗을 수가 있고 머리도 바꿀 수가 있고 옷도 바꿀 수가 있듯이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서 경험치를 쌓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관리하는 애들 중에서 못난 사람 한 명도 없다.